안녕하십니까, 조로입니다. 네, 조로님,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인데 마케터의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희가 멘티들을 좀 가르치다 보면,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마케터들이 되게 좀 쉬운 경우는 엄청 쉽고 어려운 경우는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을까요? 일단은 양극화 하면은 제가 이 주제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설정을 하고 양극화를 봤거든요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상황에 대한 양극화인데, 인하우스 중에서도 좋은 인하우스, 그 다음에 약간 그 대행사 쓸 돈도 없어가지고 직접 뛰어야 되는 인하우스 이쪽과,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행사에서도 심지어 나쁜 대행사, 뭐 한 200만원, 300만원처럼 엄청나게 작은 그런 마케팅을 10개, 20개 수주해가지고 돌려야 되는 그런 작은 대행사와, 그 다음에 엄청나게 굵직 큰 20억, 30억짜리를 돌리는 대행사,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분야에서 양극화가 확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이 양극화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냐 없냐,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을 대행하냐 안 하냐, 이 차이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마케터 자체에서도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을까요? 당연하죠. 이제 업무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, 예를 들면은 인하우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인하우스의 양극화를 본다면은 두 가지죠. 그 우리 회사에 돈이 없다와 내 브랜드에 돈이 없다로 가게 되면은 실제 그 대행사처럼 이제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. CRM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 브레이즈 같은 것도 못 쓰고 내가 막 돌려봐야 되고, 그냥 막 그냥 닥치는 대로 해봐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SEO도 돈 없으니까 최적화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그냥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고, 그 다음에 퍼마도 못 돌리니까 내가 직접 해봐야 되고,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, 심지어 뭐 퍼마 돌릴 돈도 없어가지고 광고도 못 때리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. 그렇게 돼가지고 양극화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, 반면에 이제 그 돈이 좀 많은 데는 뭐 회사 입장에서는 대행사를 쓰기 때문에 대행사 쓰는 방법론이랑, 그 다음에 대행사가 또 실제로 팀장급 정도 되면 정말로 해당하는 뭐 SEO나 퍼포먼스 마케팅 그로스는 정말 잘하거든요. 그분들한테 배워가면서 클 수도 있고, 실제 내 대행사지만 그분한테 배워가면서 클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굳이 큰 데를 가게 되면 내가 아예 업무 중에서 하나를 맡아요. 뭐 IMC면 IMC, 그 다음에 이제 그 퍼포먼스면 퍼포먼스, 그 다음에 이제 CRM이면 CRM, 이렇게 딱 하나를 맡아서 그 안에선 좀 딥하게 들어가면서 툴도 여러 개 쓰고,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에서 좀 깊게 고민하면서 그 한 20억, 30억 주는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실력적으로 좀 많이 좀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인하우스랑 대행사 마케터 양극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, 사실은 대부분의 마케터들은 인하우스를 가고 싶어 하십니다. 근데 왜 양극화가 좀 심해질까요? 아무래도 이제 그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나서 그런 거죠. 뭐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마케팅에 이제 거의 올인을 해야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. 작은 회사더라도 식품 회사 같은 경우에 요즘에 막 뜨는 거 있죠. 막 무슨 정성국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 네이버에 항상 떠 있는 그런 회사 있잖아요.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진짜 마케팅비로 1년에 막 60억, 80억, 100억 이렇게 태우거든요. 매출액이 막 300억인데 그렇게 태워요. 3, 400억인데. 그리고 또 화장품만 하더라도 마케팅비를 뭐 80%, 90%그 매출 전체의 80%까지 때리는 회사들은 100억 정도 마케팅 돌리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닌 회사들이거든요.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마케터가 아무래도 빨리 크는데, 반면에 이제 그 마케팅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모자란 대표님이 계시거나, 아니면은 마케팅으로 돈을 많이 못 벌어보거나, 아니면 마케팅이 좀 뜰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진짜 막 300만 원, 500만 원 예산 가지고 막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월에 뭐 매출이 막 1,000억 원인데 월에 500만 원 주는 그런 회사 가게 되면 당연히 실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지겠죠. 대행사 양극화는 좀 무슨 말이에요? 일단은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은 에코마케팅이라든지 매드업, 그 다음에 BAT 같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디지털 마케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. 거기는 뭐 연봉도 막 4천 후반대, 5천 이 정도로 이전까지 대행사랑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그 종합광고 대행사 있잖아요.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삼성 제일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움기획이라든지 이런 식의 대기업 종합광고 대행사와, 그 다음에 현재 뜨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중에 최상위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들어오는 회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 연에 10억, 20억 쓰는 회사들을 클라이언트로 맞이해요. 근데 반면에 이제 연봉 막 2천 후반대나 3천 초반대밖에 안 되는 작은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냥
음식점이나 아니면 뭐 카페 아니면은 작은 중소기업 이런 데를 대행하는데 그 대행하게 되면 진짜 한 2, 300만 원에다가 우리가 받는 돈 한 15%, 10% 떠가지고 2, 30만 원 받으면서 그거를 당연히 하나만 돌리면 이 사람 연봉을 케어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10개, 20개 줘가지고 돌리거든요. 이렇게 되다 보니 업무하는 거에 대한 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. 이제 이분들은 SNS 돌리거나 아니면 퍼마 돌리는 거는 잘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시야가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반복했던 일들이 실제 그 인하우스로 돌아갔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 이제 이직도 힘들고 이런 일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. 완전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고 요즘 JD에 연 100억 이상 광고비 집행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심각해지네 진짜. 네.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 회사가 그렇게 마케팅에 많이 쏟지 않은 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. 네. 그러면 실력이 있는 마케터와 없는 마케터는 얼마큼 쉴 수 있느냐, 프로젝트 규모가 어떻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? 맞아요. 제가 이제 두 번째 양극화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력 있는 마케터와 실력 없는 마케터의 양극화가 요즘에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.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AI 때문인 것 같아요. 이제 요즘엔 사실 아시다시피 AI가 뭐 SNS 돌릴 때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미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런웨이 같은 거에다가 챗GPT 좀 엮으면은 기획부터 영상 제작까지 어느 정도 딱 해주는 레벨까지 올라갔어요. 물론 아직 뭐 100%다 그걸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너무 압도적으로 쉬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SNS 같은 것만 그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 하나 따가지고 릴스나 쇼츠로 미친듯이 양상할 수 있는 회사들은 뭐 한 1,000만 원, 2,000만 원 들어가지고 촬영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쇼츠 릴스 막 무한 양산하고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되게 많이 맞이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전까지는 사실 뭐 4명, 5명이 팀 단위로 움직여가지고 마케팅을 했던 게 이제 1인이 감수 기획만 하면 되는 레벨로 바뀌어가지고 한 번 대행사 써가지고 돈 써가지고 찍거나 AI 돌려가지고 3, 4명이 할 일을 한 번에 해버리고 혼자서 그냥 일을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의 실력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이 친구를 찾는 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 친구 혼자서 3, 4천 받는 애들 3, 4명의 일을 다 해버려서 이제 확실히 양극화가 딱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그냥 작은데 돌리고 SNS만 하고 뭐 SNS도 계속 반복 이런 친구들이 그 트렌드 못 따라가가지고 옛날 거에 머물러 있거나 막 이래버리면은 이 그 실력의 반대쪽에 실력 없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점점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런 현상이 좀 지금까지는 조금 덜한데 이제 AI 시대가 본격화되는 2025년 이 현재에서부터는 26년, 27년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마케터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일단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정할 때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인하우스로 가던 그다음 사실 인하우스로 한 방에 좋은 데 가는 거는 요즘에는 진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 대행사를 택하고는 상관없는데 인하우스든 대행사가 됐건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. 아까 전에 그 도피디가 말했듯이 뭐 몇십억 이상의 프로젝트를 해본 자 이런 식으로 JD가 나올 정도로 요즘에 굵직한 프로젝트를 돌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 프로젝트의 크기가 좀 있는 데를 갔으면 좋겠다. 대행사도 좀 상위권 대행사 갔으면 좋겠고 또는 작은 대행사더라도 어떤 특정한 회사가 거의 올인을 해가지고 거기를 키워놓은 대행사들이 있거든요. 그런 데를 가셔가지고 좀 굵직 큰 프로젝트를 받았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예전에는 뭐 우리가 뭐 그로스 퍼마 뭐 IMC 마케팅 기획이니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업무를 많이 나눠서 이제 일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시대에는 검수로 나의 업무가 바뀌어진 시대에는 다 조금씩 알고 다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이렇게 프로젝트나 그 다음에 업무 직무를 나누지 말고 내가 다 배우고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? 이제 나는 그렇게 해서 AI한테 시키고 검수만 하고 대행사한테 시키고 검수만 하는 거 익숙해지면은 나 혼자서 1인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시대니까. 그러다 보니 다 같이 좀 알자. 광고 기획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럼 그런 기회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하냐? 아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회사 내에서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신의 좀 실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렌드에 좀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 뜨는 뭐
스레드 같은 거 이런 걸 보더라도 자꾸 그 틱톡 같은 거나 이런데 연령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매체도 뜨고 그 매체 내에서의 문법과 어법이 전부 달라지잖아요. 그럼 그 문법과 어법 달라지는 것과 그 다음에 요즘에 뜨는 SNS에서 잘 나가는 게 분명히 1년 전, 2년 전에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. 생긴 것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방식도 다른데 이거를 내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이걸 습득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그 뭐랄까 툴 같은 거를 쓸 수 있게끔 실력을 좀 키워놓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케팅은 결론적으로 직무 변경이 좀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은 큰 프로젝트를 딱 맡게 됐을 때 요즘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내가 UI UX를 찍먹해보고 그 다음에 뭐 그 매체 돌리는 걸 찍먹해보고 이런 식으로 찍먹할 일이 되게 많아요. 서비스 계획도 찍먹해보고. 그래서 여러분이 트렌드가 바뀌는 걸 인지한 다음에 꼭 마케터로만 남지 말고 이런 직무 변화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고려해봐라. 이렇게 이 4가지까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오늘은 마케터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케터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커리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